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8월 6일 일요일이고요. 시장 얘기를 좀 드리려고 잠시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오프로 젤리 실전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장을 최우선으로 실효적인 시황과 실전 투자와 매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은 늘상 하죠. 근데 8월 달에 제가 요 근래 매크로나 시황 얘기를 좀 자주 드리면서 현금 비중 늘리면서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근래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들 파워가 정말 세졌고 시장 영향도 커진 게 사실이고 따라가는 게 맞지만 그렇다 해서 또 기존의 기관들이나 정권사,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 스토리를 찾고 깊이 있는 뎁스, 그 다음에 매크로 쪽은 그분들의 역량과 어떤 내용들을 절대 참고를 또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보는 느낌은 개인들이 워낙 지금 수급이 커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면서 조금 안일한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그런 시장 뉘앙스를 좀 느끼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의 말 돼서 애플이 꺾였다. 그 다음에 미국을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벨 전략을 추구해요. 가끔 설명을 드립니다. 자, 미국과 중국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이머징 중화권 정신인 우린 한국에서는 시장 수급이나 모멘텀 증시의 특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최대 수익을 높이면서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계속 저희는 추구를 해요. 하지만 정시 투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정도와 속도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그 약간 중용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드리고 있어요. 뭔가 지나치면 안 되잖아, 그죠? 저희가 밑으로 지나치면 공포고 위로 지나치면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상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자꾸 잡으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꽤 이제 물가 관련해서 오래 잘 맞추셨던 전문가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어떤 기관 쪽에 계시는 분인데 방송 끝나고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정체로 한번 다 보셔도 되고, 제가 요새 생각하는 시황과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맞아떨어져서 거기에다가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해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시장을 체이싱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따라오고 괜찮은 거는 보유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난 2차전지 같은 게 있었는데 뭐 그 사이 매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 와중에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정시에서 항상 말하는 골디락스, 골디락스. 내용은 다 하니까 뭐 빼고 지금 미국 같은 경제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5월부터 본격적인 AI 성장 스토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힘도 줬었고, 올해 초에는 미국의 IRA가 우리나라 2차전지 모멘텀 상당히 만들었고 4월까지 1차적인 개인 투자자 유입,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에 또 2차적으로 더 큰 개인들의 유입을 만들면서 시장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제가 물론 8월 달에 조심을 하고 등락은 있겠지만 뭐 큰 추세 꺾임은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과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새로운 게 있으니까 한번 시장 보시는 분은 정리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올해 들어서 미국 금리는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한다 하다가 야, 택도 없어, 물가 안 잡히도 무슨 금리 인하 하면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뿅망치로 빵 때렸던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증시 급락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때도 이제 금리가 더 올린다 해도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올해 초까지도 그랬었어요. 올해 초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금리 올린다 하지만 인하해줘, 인하해줘. 계속 그런 기대가 시장에 살았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 적응 못했던 SVB,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게 파산하고 지방의 소형은행들이 파산나고 박살나고, 물론 이제 M&A 되긴 했지만 그때 주식 2월 달에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야, 금리 올라다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들이 금리를 올리는 걸 좀 제한 두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또 아니었죠. 그런 거 다 금방 또 맞고 나서 또 금리 올리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장의 기대가 금리 인하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보면은 증시가 더 올라갔던 거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시장의 기대, 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위로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빠지면 불안하다, 미국 너무 올랐다면서 계속 푸시라든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비를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몇 개월 내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AI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더 올라갔던 거거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IB들의 전망이 낙관론자로 많이 바뀌고 있다 했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하고 조심할 때입니다. 그 실제로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긴 한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통화정책이래요. 연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은 같은 데죠. 하지만 바이든이 있는 행정부, 백악관에서 하는 거는 재정정책입니다. 어디에 돈을 쏟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RA에 돈을 써라, 그다음 국방비를 내라, 뭐 중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달러 찍어서 만들어갔던 이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정책이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은 계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누르고 긴축이었지만 실제로 지금 중간에 들으셨던 분 계시겠지만 바이든은 돈을 꾸준히 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더 풀었거든요. 왜?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생을 챙겼단 말이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0년에 그렇게 많이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은 그렇게 빡 잠그진 않았어요. 유동성 공급을 꾸준히 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2월달 SVB 때도 은행 살린다고, 지방은행 살린다고 얼마나 돈 많이 풀었습니까? 그때 이거는 Q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리고 물가가 계속 하방이 됐어요. 물론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하방된 거긴 하지만 물가가 꾸준히 잡혀가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저축하지만 미국은 저축 안 해요. 이 저축 있는 거는 그때 많이 받았던 코로나 정부 보조금으로 저축을 했던 거지 이제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정시로 금융으로 돈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AI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더 빨리 키웠던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었습니다. 실제로 금리는 올라가면서 긴축을 잡았는데 정시로 돈은 정부 재정 지출이든 정시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금 긴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다음에 유동성 양세가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실적 장세 넘어간다는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유동성 양세가 원래는 없지만 실제로 몰래 숨어서 백악관이라든지 정시 투자자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걱정했었던 양당 간 부채 한도 상향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합의를 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합의를 하고 날 때 그 내용 보시면 앞으로 재정정책을 쓸 때 부채를 덜 쓰란 얘기예요. 근데 국방비는 제외했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 이쪽은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결국 국방비에는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외 정부의 백악관의 재정정책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나왔죠. 피치사에서. 이거 약간 정치적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봤지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야, 너네 부채가 너무 많잖아. 그다음 국가의 가버넌스가 좀 불안하잖아. 왜 맨날 둘이 싸우고 바로 합의 안 이루고 그래? 미국의 어떤 패권이나 자기만의 그런 흐름이 약간 안정적인 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지 부채를 더 많이 내지 말라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 지금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실질적으로 돈을 쓰면서 정시를 올리고 뒤에 숨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정시가 올라갔다는 면도 인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돈을 많이 못 쓰게 될 수 있다. 물론 딱 끊어지진 않겠죠. 그 이슈들 보면 재정정책 쓰는 유동성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겠네. 그런 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GDP가 올해 들어서 2%는 올랐다. 미국 생각보다 이제 성장이 나오네. 근데 미국의 GDP의 70%가 뭐라 그랬어요? 소비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가 40%밖에 안 되고 수출이 좀 많지만 미국 GDP가 좋다 해서 경기를 계속 정시 좋다고 이제 주식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GDP를 올린 그 포션들이 많아요. 이것도 약간 경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 가계 소비, 그다음 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수출과 수입 관련한 순수출, 그다음에 붙는 게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는 이제 그런 걸 다 통할해서 컨트롤하는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 지출로 경제 GDP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GDP가 재정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못 쓴다는 거야. 실제로 올해 GDP를 많이 2%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출, 정부 지출의 비중이 커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지수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스토리 긋고 하지만 결국은 통화정책 금리는 올렸지만 유동성은 좀 어떻게 풀리면서 증시 올랐는데 만 1조를 했다. 특히 가계의 투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들도 AI 성장 스토리에 앞다투어서 투자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의 그런 것들이 한번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유동성이 지금까지 잘 풀리고 증시를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수급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저 이런저런 막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다 내용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결국은 증시 유동성 공급되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 증시 투자자의 약간 그런 쏠림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간접적, 직접적으로도 지금 조정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또 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시황은 8월은 조금 조정을 하고 현금 비중 갖고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증시 투자자로서 볼 점은 뭐냐? 그 전까지는 제가 매크로 보지 마라, 종목만 찾으면 된다고 꾸준히 몇 개월 내내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달부터는 조금은 매크로 신경 쓰면서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증시 투자자로서 우리가 볼 점은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잡히면서 경기 좋고 증시 올라오고 소비, 투자 다 좋다. 그런 골디락스에서 살짝 기스가 간 겁니다. 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가가 잡힌다고 작년 6월달, 7월달에 9% 가던 CPI가 올해 얼마 전에 나왔던 지난달이었죠. 7월 10일인가 11일 나왔던 그때 CPI가 3.3%까지 떨어졌어요. 3%. 9%가 3%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3%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가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다음 주 바로 나와요. 다음 주 10일입니다. 10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10일에 7월달 CPI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3%까지 줄곧 떨어지고 조정받던 물가가 3.2%나 3.4%까지도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네? 이런 시장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골디락스의 기스. 자, 그리고 어닝과 증시를 봐야 되는데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데 애플이 꺾였죠. 미국 증시의 가장 지표라 말씀을 드린 애플이 지금 완전히 꺾였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표 시그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 앞으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뭐 할 거냐? 8월 달에 그 FOMC도 없습니다. 9월 달에 물론 금리 안 올린다 하고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경기로 조금 관심을 갈 수 있어요. 경기가 아니라 경기. 그런 면에서 제가 매크로를 조금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시가 좀 그렇고 그다음 국가시정 등급이 그렇고 재정 지출을 못하고 결국은 금리입니다. 주식보다 변동성 심한 주식보다 정시보다 금리를 봐야 돼요. 금리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 2%, 뭐 4.2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갔던 고점인 4.4, 4.5로 돌파하면 조금 더 경계를 대야 돼요. 자, 그리고 30년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기지 금리 같은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조금은 잡히지 않는 게 보인다. 어닝이나 정시도 조금 꺾이는 것 같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돈을 풀었던 백악관 재정 쪽도 좀 꺾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다시 한번 정시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관론은 아닙니다. 저희는 적절하게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게 제가 항상 좋을 때 어떤 쏠림이 과할 때 그 뒤를 보는 그런 중도적인 바벨 전략이 일환이에요. 현금 비중 적절히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든 이제 미국의 특징이 뭐죠? 개인의 수급 파워가 아직 많습니다. 빠지면 또 살 거예요. 빠지면 또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코어로 개인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보면서 지금 짜자는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왔다 갔다 심하고 약해요. 그 종목 장세로 단기 매매를 계속 드릴 겁니다. 2차전지 에코프라 같은 거 제가 샀는 것도 그렇게 매매해 드릴 거고 결국에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모멘텀이 지금 제일 나아요. 왜? 미국이 좀 불안하면 반도체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AI 성장 스토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어 종목으로 같은 얘기지만 단기 매매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할 거고 현금 비중 적절히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건 뭐냐? 8월부터 미국이 조금 이제 그렇게 변화를 준다. 꺾인 건 아니지만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을 보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무징 우리나라 중앙권 득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쁘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 중국에 좀 기대 있으면 됩니다. 살짝. 자, 그 다음에 지금 2011년도라든지 그렇게 엄청 안 좋을 때 뭔가 불안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가요. 금 빠졌어요. 근래 들어서 금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달러도 생각보다 팍팍 안 올라가고 외질 또 빠졌어요. 뭐 금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N은 지금 YCC 때문에 조금 개별적이긴 한데 같이 보면 안전자산 주의로 그렇게 돈이 팡팡 가는 게 아닙니다. 살짝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런 지표를 이제 매크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분들이 워낙 수급이 좋고 2차전지 성공하고 붙이면 뭐 기관들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도 이기고. 근데 그게 좋아할 게 아니거든. 조심을 할 때지 오히려. 자, 코스닥을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코스닥 전체가 아니라 코스닥 100 종목이에요. 코스닥 100 종목. 이거는 상위 100개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150개예요. 지금 사실 쏠리고 뭉친 게 큰 것만 가다 보니까 코스닥 100 잘 안 보시겠지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100이 얼마 전에 신고가 났어요. 우리가 보통 코스닥 지수를 보면 930이다, 900이다. 2021년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뭐 900, 뭐 30, 50, 1000 넘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미 이제 큰주, 대형주 쏠림으로 보게 되면 이미 2021년 고가를 넘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선을 꺼놓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고점에서 바로 돌파해서 갈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조심을 하자는 얘기예요. 개인분들의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 100, 코스닥 150이 사상 최고가를 덮었습니다. 이럴 때는 더 간다, 더 지르자 아니라 그랬죠. 슈팅하고 있는데. 현금 비중 잘 가지고 계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기와 중장기, 지금 단기 매매하고 중기 포트는 제가 오늘 반등 줄 때 2차전지는 조정 좀 해드린다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갈 때 막 갖다 들이묻고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 매니징 꾸준히 하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의 투자 퀄리티를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제가 꾸준히 드릴 거예요. 하여튼 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공부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내용을 정리한 그 애널리스트 한 분 그 유튜브는 댓글에다 제가 공유를 시켜드릴 테니까 보실 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